오케이, 안녕하세요. 고품격 야구 토크쇼 52Hz의 김태균입니다. 자, 오늘 52Hz는 우리 도토미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셨던 그분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또 한번 나와주셨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KBO 최고 하피뿌리 되신 그분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분.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님입니다. 여기 뭐 반갑습니다. 막 떠들어도 되는데요? 아유, 막 떠들어도 돼요. 여기 그래? 오늘 우리 감독님 오신다고 여기 통째로 다 대관했어요. 그래 보이더라고. 올라오는데 상당히 높은 데로 계속 올라와야 되겠네. 우리 도토미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년 만에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 의원께서 또 하는 프로그램이라, 또 제가 꼭 나와줘야 되니까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감독님이 우승하시고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워낙 이제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사실 어떻게 초대를 못 하겠더라고요. 죄송해가지고. 근데 우리 그때 회식을 한번 했었거든. 우리 회사 직원들 회식하다가 너무나도 쪼르는 거야. 이봉호 감독이 한번 모셔달라 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술 기운에 한번 영상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흔쾌히 또 이제 출연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때 소주 한 잔 먹고 있었는데 술 기운이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알았어, 오케이, 해줄게. 근데 날짜를 보니까 빡빡한 거야. 그래서 언제 해야 되지? 하다가 시상식 중간에 한번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술이 어느 정도 솔직히 이제 축하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았죠. 근데 좀 지겨워요? 지겹지 않지. 뭐 우승을 못 해본 사람은 잘 모르니까 내가. 우승을 못 해본 사람. 나도 한 번 했어요. 그럼 뭐해? 한국에서 못 했는데. 근데 우리 또 이봉호 감독님은 이 광주 또 시민분들이 워낙에 사랑도 많이 해주셨고 이 관심도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 또 그 이상이 됐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엊그저께 카퍼레이드를 그렇지. 옆으로 이 팬분들이 이제 쫙 다 서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차가 지나가면 뒤에서 이제 팬분들이 이렇게 다 따라오는 거야. 골프 마지막 경기하는 것처럼 그 차 뒤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봤지. 엄청 하신 거야. 네, 그걸 보면서 야, 애들이 왜 우승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막 이런 느낌. 진짜? 이봉호 감독님 위상이 대단하신데 그 전에 한번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잖아. 택시비를 한번 내주시고 막 한다고. 근데 요즘에 정말 많이 알아봐 주시고 지금은 정말 뭐 길을 가면 좀 가기가 힘들 정도? 그러니까 가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계속 하고 돌아야 되는데 요즘엔 나가지를 못했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광주 시내를 돌아다닌 적이 없어. 그럼 완전 거의 이민호급이었겠네? 꽃보다 남자 이민호잖아. 언제적이야. 꽃보다 범호가 아니라 이제 꽃보다 남자 이민호급으로. 정말 많이 알아. 더 이제 선수 때는 나는 야구 선수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선수 때는 그냥 몰라 길 가도 뭐 그런 게 없었고 같은 그 광주에 있을 때 광주에 있을 때 선수 뛸 때. 근데 감독이 되고 나니까 더 많이 그거 해주시는 것 같아. 이 감독님 막 이런. 그럼 내가 몰라 한 것도 없고 바꾼 것도 없고 뭐 그거 한 게 없는데 선수 때랑 감독 됐을 때랑 뭐가 이렇게 다르게 반응해 주시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우리 현역 때면은 보통 가족들하고도 이제 시간 보내고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 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감독 때 우승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좀 아쉬운 거는 없어요? 와이프가 이제 집에 한 달에 어떻게 5일밖에 안 오냐. 뭐 진짜 생각해보면 집에 며칠 없었어. 11월 달은. 12월 달도 마찬가지야. 지금 12월 1일부터 이제 15일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중간에 3일이 비어 있어. 그래서 3일을 광주 갔다가 다시 서울 올라와야 되는 스케줄.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아침 9시 출발, 저녁 6시 끝이야. 중간에 9시간을 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승했습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예, 우승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
가다가 한번 이제 인사드리러 들어갔다가 이 감독 잠시만 일로 와봐요. 가. 갑자기 유튜브 통으로 들어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보입니다. 이거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또 가야 돼. 그럼 다른 또 다른 회사로 가. 그렇지. 그럼 또 잡혀가. 그럼 김선비가 잡혀가. 오 다행이다. 이렇게 앉아서 또 얘기하다가. 그럴 때는 그 나성범이나 양현종이나 뭐 김선빈이나 이런 선수들을 항상 옆에 데리고 다녀요. MVP, 코리안 시리즈 MVP, 감독, 단장 이렇게만 들어가. 그러니까 코리안 시리즈 MVP 선빈이만 데리고 계속. 이제 캠프를 또 이제 지금 한참 바쁘신데 캠프 생각도 해야 되잖아. 그 전까지는 이 계획이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시상식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도영이가 MVP를 계속 타고 있으니까 또 시상식을 가서 꽃다발 줘야 되고 또 우승팀 감독은 웬만한 시상식에는 다 참석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 다 참석하고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또 신인들이 연습을 할 수 있거든. 체크 한번 보고 그리고 스프링 캠프 데려갈 선수들도 이렇게 해서 보고 뭐 그러다 보면 바로 또 1월 20일이면 스프링 캠프 떠나야 되니까. 기아는 2군 구장 한평구장이죠? 한평. 거기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한두 번씩 한 2번 정도는 나가서 걔들 치는 것도 봐야 스프링 캠프를 또 누구 한 명을 데리고 갈지. 신인들을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또 이봉호 감독님은 제가 또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한화 있을 때도 같이 했었고 또 일본도 같이 갔다가 돌아왔고 너무 애정이 있는 우리 선배인데 결과를 그렇게 잘 내고 행가래 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었는데 선수 때도 우승을 했었고 감독 때도 우승했었잖아요. 뭐 어떤 뭐 기분의 차이 이런 거 있어요? 선수 때는 그냥 마냥 좋았어. 너무 우승이라는 게 해보고 싶었으니까 벤치 안에 있으면서 뭐야 긴장탄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마냥 좋게 막 즐겁게 뛰고 막 이랬던 것 같고 감독으로 우승할 때는 3승 1패인데도 야 여기서 누가 나갔다가 여기서 한 대 맞으면 동점이네. 요걸 어떻게 오만 생각을 몇 가지 생각을 이제 머릿속으로 다 해놓고 이러고 여기서 맞으면 안 된다 한대 형이 삼진 딱 잡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게 있으니까 안도의 행복. 선수 때는 마냥 행복 뭐 이렇게 될까?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감독은.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행가래 칠 때 나도 행가래 은퇴식 할 때 한번 그 후배들이 해줘가지고 해봤는데 내로 무섭지 않아? 애들이 안 잡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어. 장난친다고. 아니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해줘야지 후배들한테. 아니 난 그런 믿음을 떴는데 붕 떴잖아. 내려오는데 얘들 안 잡으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다 잡지. 오케이. 안 잡는 놈 캠프 안 데리고 가면 되니까.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안 잡았어. 그거 선수 때 형 은퇴할 때도 했잖아 행가래. 했지. 그때는 좀 더 높게 떴는데 요번에 좀 덜 뜨더라고 애들이. 진짜? 우승하고 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사진 찍어야잖아. 맨 앞에서 이렇게 그렇지. 이거 한다고. 맞아. 나는 뒷전이고 저것들 막 이거 한다고. 우리 이봉호 감독님은 이 선수들이랑도 굉장히 친근하게 잘 지내는 걸로 또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현역 때는 형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면다가 갑자기 감독님으로 호칭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때는 근데 아직 처음 들었을 때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고 지금도 아직 호칭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지금도 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호칭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지. 뭐 그걸 지나가다가 진짜 감독님 이건 아닌데 뭐 하다가 그러니까 형은 보명이 막 이런 몇 명씩 얘기하면 그럴 때 있구나.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감독님이라고 입이 잘 안 붙는 선수는 누구 있어요? 현종이도 그렇고. 형은 뭐 말도 잘 안 걸어. 예? 뭐 앞에 감독님 이런 말을 잘 안 붙이고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기도 어색한가 보네. 자, 우승하고 나서 연락을 또 엄청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 감독님이 현역으로 뛰실 때 은사님들한테도 전화 혹시 받았어요? 다들 연락해 주셨고 또 내가 또 연락 못 드렸던 분들한테는 또 연락도 드렸고 각자 뭐 그러니까 우승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얼마나 또 대견스럽겠어. 그렇지. 자기가 꼬마 때 봤던 사람이
40대 초반의 나이에 감독이 돼서 우승을 그렇지. 시켜놓으니까 뭔가 다들 함께 지나가셨던 분들은 그냥 그 꼬마가 이만큼 왔다라는 게 대견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드리고 연락받고 지금도 뭐 그거 잘 지내시냐 뭐 연락하고. 이봉호 감독님은 그래도 이 지금 감독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그런 감독님이 계시나? 고참들을 대하는 느낌은 김희식 감독님 같은 사람 분들이 좋으셨던 것 같고 어린 친구들을 대하는 느낌은 김기태 감독님 같은 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경험을 하고 뭐 다른 분들도 오래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한 팀에서 김희식 감독님도 5년을 하셨지. 그렇지. 김기태 감독님도 5년을 하셨단 말이지. 4년 5년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서 급함이 없는 거야. 2년씩 뭐 요렇게 하셨던 3년 하신데 2년 요렇게 조급하게 하셨던 분들은 뭔가 다 팀을 한 번에 딱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는 게 강하니까 그 만들다가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뭔가 좀 자기들 보실 거 다 보고 천천히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럼 김희식 감독님은 베테랑들을 좀 믿어주면서 편하게 해주시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해주고 김기태 감독님은 젊은 선수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기회를 확실하게 줄 것 같으면 딱 확실하게 줘버려. 주고 여기서 못해도 네 책임 아니야. 내가 내는 거니까 괜찮아. 막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못하면 약간 야 새끼야 그것도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고 기회를 안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막 혼내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또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또 기회를 줘야만 다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정우나 이런 친구들이 대주자 나가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런다운 걸려서 죽고 뛰지 마라 했는데도 가서 뛰어서 죽고 막 이랬는데도 바꿔버리면 이 친구한테는 퓨처스 내려가는 게 제일 편한 일인 거야. 그 대신 이제 잘못된 상황에서 내려가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계속 남으니까 그런 걸 하기 싫어서 몇 번 실수를 해도 안 내려보내고 오케이 여기서 그거 해야 돼. 한번 그럴 수 있지. 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나만 조금 더 참아주고 나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자제해주면 선수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생각하는 거를 뛰어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뛰어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실수하면 바로 보내고 막 이런 거를 좀 없애려고 좀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이봉 감독님이 대단하신 게 베테랑, 고참, 젊은 선수들, 유망주 이렇게 다른 플랜을 갖고 움직이신 거잖아요. 나도 해보니까 고참들 뭐 젊은 선수들 다 같이 똑같이 대입시키면은 팀이 잘 안 되더라고. 젊은 선수들한테 뭐 할 거를 고참한테까지 똑같이 원하고 베테랑들한테 해줄 거를 뭐 젊은 선수들까지 다 같이 해주고 이러면 꼭 팀이 뭔가 좀 엉키던데 진짜 베테랑들하고 젊은 선수들한테 다른 플랜을 갖고 접근한 게 베테랑들은 가만 놔두면 돼. 베테랑들을 뭔가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내 쪽으로 잡아 당기려고 하니까 얘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애들인데 땡겨 오겠어? 안 오지.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잘 가는 길인지 못 가는 길인지를 꼬마들은 잘 모르니까 글로 가면 낭떠러지야 떨어져. 그러니까 안으로 글로 가면 안 돼라는 걸 우리가 제시를 해주는 거지만 고참들은 일로 가면 낭떠러지 있고 그 낭떠러지로 가는 길 중에 새길도 다 아는 애들이잖아. 그럼 가다가 야 일로 가면 떨어져. 야 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거를 야 글로 가면 떨어져. 낭떠러지 있잖아. 그럼 가면서 살아요. 가는데 뭐하러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뭔가 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맞아. 진짜 우리 이봉 감독님이 시즌 내내 연일 이제 형님 리더십으로 화제였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 강압적인 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현역 때 대체 어떤 뭐 힘든 일이 있으셨길래 그런 생각을 또 아니 우리도 어릴 때 힘든 일이 뭐가 있어. 현역 때 기아로 왔을 때는 FA로 왔고 그때 뭐
나이가 갔는데 막 너무 막 그 선배들 이거에 막 좀 기아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 내가 왔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음. 하나에 있을 때도 이제 우리 꼬마 때 아 우리 하나 선배들이 그랬나? 하나 선배들도 니한테만 그랬지. 근데 하나 때도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어릴 때고 뭔가 못하면 혼날 수 있다. 뭐 이거를 이틀을 얘 잘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있었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잖아. 그 이후로는 그렇지. 우리도 그거를 넘어가고 난 뒤부터는 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 그렇지. 아무도 없지. 그냥 자꾸 우리 감독님이 또 포장을 하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모 형 21살 나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진짜 힘들었어 우리. 끝나고 나서 둘이 막 그 울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아무리 이제 형님 같은 감독님이라고 해도 또 화나고 또 이거는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언제가 또 뭐 제일 화가 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실수하는 거에 있어서 실수에서는 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거는 우리가 실수해 보니까 우리도 많이 실수를 해보면서 컸으니까 실수를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야구에서 실책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책 말고 다른 부분에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내가 어린 나이에 감독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나한테 뭔가 틀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시작을 해서부터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의 감독이 왔어도 이 틀은 깨트리면 나는 빠질 수 있는구나 라는 걸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웃카운트 성범이가 이제 아웃카운트 까먹었을 때도 한번 뺐고 소크라테스가 그냥 센터 오라인데 만세 불러갔을 때는 저거는 지금 뭐 이런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빼주세요. 그러면 어머 왜 뺐지? 이런 거지 이제. 만세 불러서 뺐지.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 그 다음 날 이제 스타팅을 내주면 또 잘 그거 하고 뭐 도영이 같은 경우도 그때 대구에서 뺐잖아 김도영. 투아웃 1, 2루야. 응. 2루에 런다운이 걸렸어. 1루를 던졌어. 그렇지. 그건 뭐야? 빼야지. 각시요 엎드려야지. 나도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 왜 저기도 던져? 그래서 그거를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지. 저거는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도영이는 구자욱 선배가 2루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저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1루를 던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그러고 두 번째는 얘가 지금 집중력이 떨어진 이유는 너무 경기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피곤한가 보구나 라고 해서 도영이 한번 빼줘. 이렇게 했지. 그리고 박기남 코치님한테 한번 막 뭐라고 할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유가 있잖아. 선수들한테도 코치들한테 그게 아니고 나는 이유가 있잖아. 도영이 나는 제가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도영이 한번 그때 손승락 수석 코치가 이제 올라온 첫날이야. 이제 첫날 이제 대구에서 첫 게임을 딱 하는데 스나 도영이 한번 빼줘. 예? 도영이 한번 빼라고. 예? 갔어. 감독님 도영이 빼라니까 다른 애 준비시키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도영이 빼면 집니다. 다른 코치님들이 도영이 빼면 집니다. 왔어 다시. 도영이 빼면 안 된다고 진다고 좀 감독님 좀 참아주시죠. 이렇게 된 거야. 아이씨 이유가 있으니까 빼라고. 지금 내가 다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갔어. 갔다 오더니 다시 또 그래? 또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이씨. 그런데 박기남 코치가 온 거야. 그래 와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도영이 빼면 집니다. 이씨 빼라고. 아니 감독이 한번 빼라 그러면 세 번 올라가지고 그 전에 감독님이 야 빼 그러면 예 하면서 가서 다 뺐단 말이지. 이제 승나이가 올라온 지 첫날이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군 감독만 하다가 수석 코치 올라온 건 처음이니까 예? 일로 갔다 이렇게 빼라고 이랬는데 이제 와서 하니까 빼라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이유가 있으니까 빼라고. 이거 이제 잡힌 거야.
벌써 22개 홈런이 되면서 아 진짜 이러고 있는데 타석에 들어가 있더라고. 아씨 치고 빼. 알겠습니다. 이러고 쳤는데 홈런이 된 거야. 치고 빼라 그랬는데 홈런을 쳤어. 뭐야 홈런 쳤는데 뺐어.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됐겠지. 도영이한테 얼마 전에 이제 선비가 도영이한테 물어봤더니 나 그날 왜 빠지는지를 몰랐다고 이러는.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우리 감독님은 그러니까 지금 순간만 본 게 아니고 길게 본 거지. 근데 그날 이겼잖아요. 이기겠지. 그날 이겼어. 도영이 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봐라.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 음. 김도영 네가 빠지면 우리 팀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봐. 음. 이런 거였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 앞에 아나운 말루에 도영이 타석에 우혁이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수비 나갔으니까 우혁이한테 딱 걸린 거야. 내가 한 방 쳐라, 한 방 쳐라, 한 방 쳐라. 주문해였구만. 삼진 먹고 나온 거야. 그때 동점인가 그랬을 거야. 이 경기를 이겨야 뭔가 그렇지. 각성들이 필요하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죽고 그다음 점수를 못 내고 연장을 갔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겨야 되는데 괜히 뺐나 뭐 이게 있었지 속으로. 이러다가 이제 겉으로는 여유 시작하면서 속으로는 막 이게 1, 2위 게임인데 근데 결국은 연장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치고 그때 이제 승환이가 처음으로 본론을 이제 맞아. 계속 하게 된 시기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봉 감독님이 그렇게 계산도 잘하고 다 예측을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운도 따라줘야 돼 사실. 그죠? 그때 만약에 졌어 봐 화살이 다 이제 감독한테 가잖아요. 어쨌든 그 덕분에 이제 김도영도 MVP를 지금 계속 수상할 정도로 좋은 성적으로 끝났고 팀도 우승했다고. 그 영향이 분명히 없을 순 없으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 감독님이 제일 많이 선수들한테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선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놔두면 안 돼 이런 선수 있잖아. 다 놔둬도 되는데 우혁이한테는 조금 강하게 해. 3할도 치고 잘 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좀 더 찬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자 없을 때는 안타 치려고 하는데 주자 있을 때는 홈런 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느낌적으로 주자가 없을 때는 좀 크게 스윙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주자가 있을 때는 그렇지. 어떻게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점수를 내려고 하는 막 이런 좀 스타일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이범호 감독님은 참 미담이 많이 있으신 분인데 선수들이 이제 야구에만 또 집중할 수 있게끔 또 선수들이 야구만 하다 보면 이제 정신없고 하니까 또 감독님이 직접 이제 와이프들 뭐 생일이나 이럴 때 꽃을 또 챙기시고 한다는데 그런 거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누가 낸 거예요? 케이크도 줬어. 케이크도 줬어? 꽃만 준 게 아니고? 꽃하고 케이크를 같이 줘야지. 생일인데. 진짜 대단하네. 꽃과 케이크를 같이 챙겨주셨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어요? 대표 이사님을 식사를 가는 자리가 있어서 자기가 이제 회사를 있으면서 가족들을 챙기는 걸 한번 했었는데 엄청 그 소속 있는 팀들에게 엄청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감독도 그런 거 있으면 챙기면서 한번 해봐 이러셨어. 그래가지고 매니저한테 매니저야 우리 결혼했는 애들이 몇 명이지? 그러니까 몇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와이프들 생일들 좀 다 알아가지고 그날 꽃이랑 아침 9시에 정확히 아침 9시다.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좀 보내줘. 그러면 애들 안 일났을 시간이고 그렇지. 만약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9시쯤에 보내니까 그 시간에 애들 보내고 난 뒤에 띵동 하면은 이제 받을 수 있게. 기분 좋네. 기분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면 분명히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울 거란 말이지. 아니면 원정가 있는 남편한테 이제 그걸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선수들이 이제 와이프들도 팀에 대한 애정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 와이프들도 선수들은 이제 야구장에 나올 때 와이프한테 생일날 자기들도 챙겼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못 챙겼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팀에서도 챙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나오면 이제 기분이 좋게 나올 거 아니야. 야구장에. 그러니까 나올 때 애들이 분위기 선수들이
기분 좋게 나오게 그렇지. 하고 싶었던 거. 대단하네. 근데 정작 그러면서 이제 형수님은 잘 챙겨주셨어요? 와이프도 똑같은 날 똑같이 똑같이. 매니저한테 보내라 했지. 똑같이 그냥 매니저가 보내는 거야? 형이 보내는 게 형이 선수들한테는 뭐 매니저가 보내더라도 형수님한테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냈는데 어. 그 인스타나 이런 거에서 이제 제수 씨들이 했는 것들을 이제 어. 올라온 걸 보면 꽃이 똑같네. 그러면 반응 어땠어요? 그냥 그래? 그래도 보내준 게 어디냐 뭐 이런 뭐 그렇게 이제 또 흘러가고. 자, 기아가 지금처럼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정말 투성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단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시즌 내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책이 많아서 그런 힘든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야구는 실책을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30개를 해봤으니까 30개 했는 도영이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는 감독님은 3루수인데 유격수를 보라고 했어. 그래서 많이 한 거잖아. 도영이도 유격수인데 내가 3루를 보라 했으니까. 맞네. 엎어서 자 가고. 나 찬호한테도 야 좀 더 천천히 해서 정확하게 해. 에라가 23개가 뭐냐? 감독님보다 7개 적은데요. 알았어. 가고 나면 알았어요. 좀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러고 가면 이게 모든 게 이제 순리대로 나는 이 선수한테 실책을 많이 했는 거에 대해서 프레스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플레이하는 거에 있어서 주눅은 들면 안 되니 그렇지. 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 비슷하게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내년 시즌은 우리가 수비는 조금 더 정확하게 개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그렇게 수비 실책을 많이 하는데도 타격에서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잘했다는 게 지금 감독님의 이런 그 지도 철학이 있으니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실책을 그렇지. 알지. 옛날에 형 그 피코타라고 마무리 투수 하는데 워렌. 워렌이라 올라왔는데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우리가 3대2인가 한 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 폭투 쳐가지고 역전돼서 그냥 쪘어. 얘가 열받아가지고 공을 외야 관중석으로 집어던졌어. 그것도 내야 관중석으로 던진 게 아니라 외야 펜스 위로 집어던졌어. 그것도 막내 때. 그것도 막내 때 9회 대수비 나간 거야. 맞아. 벤치에 가만 앉아 있는데 수비 잘한다고 내보냈는데. 야 공을 쏟아내보내. 예? 난 지금 상황에 나갈 선수가 아닌데. 그 나갔는데 딱 잡아 던졌는데 절로 던져. 용병이랑 최고참 선배는 싸우고 있고 그렇지. 쓰레기통 날라댕기고 나는 머리 박고 있고. 이봉호 감독님이 사실 시즌 초에 갑작스럽게 이제 감독 선임이 됐었잖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뭐 어떤 능력을 좀 다시 키우고 싶다거나 감독 되면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뭐 다시 좀 생각을 바꿔볼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생각을 음. 바꾸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야구가 올 시즌에 했는 야구인데 성적이 났어. 이 야구가 맞는 거겠지. 우리 팀 칼라에는 그렇지. 우리 애들 성격에는 이 야구가 맞는 거겠지.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요 틀에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올 시즌 우승을 했으니까 내년 시즌에는 또 애들이 분명히 조금 더 업이 돼 있을 거고 내가 우승 그거에 좀 침체해 있을 거고 막 뭔가 그렇게 있을 거니까 이거를 다시 또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캠프 때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나 이제 요런 고민은 좀 하고 있는 거지. 또 이제 감독이 되면은 이제 감독 역량도 중요하지만 코칭 스텝하고도 이제 뭐 소통이나 관계도 이제 중요한데 그런 관계들은 괜찮아요? 나는 코칭 스텝한테 웬만한 건 다 이름을 해도 그러니까 막마이가 안 맞으면 왜 저렇게 쳐 뭐 이렇게 쳐 뭐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고 막마이가 안 맞아 졌다 그러면 오늘 막마이 이렇게 해서 졌네 그러면 이제 타이코치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좀 더 기다려주고 해보고 조금 더 그거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을 답으로 내가 또 편하게 만들어서 보내지. 그렇지. 코칭 스텝이 각 파트에서 자기의 펼칠 수 있는 최대치를 펼칠 수 있게 이제 하려고 했지. 진감용 수석 코치는 그 손승나 수석 코치랑 어떻게 바뀐 거예요?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감독을 시켰는데 이제 코칭 스텝 변화는 못 줬고 2월 달이니까 코칭 스텝 변화는 줄 수가 없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수석 코치님은 감독보다 뭐 7살이 많은 이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수석 코치님도 부담스럽고 또 감독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 단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서 이제 그러면 감독님 조금 더 편하게 수석 코치를 이제 손승락 수석 코치랑 진감용 감독이랑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본인 두 분의 그걸 한번 여쭤보면 저야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어린 그렇지. 이제 사람이랑 이제 대화를 하기가 좀 더 편하긴 하죠라고 해서 2군 감독을 1군 수석 코치로 올리고 수석 코치님은 2군 감독으로 이제 내리고 그게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감독이 혼자 맨날 이렇게 외롭게 이제 그렇지. 있는 거 보니까 구단은 좀 더 이제 말동무가 할 수 있는 또래의 이제 사람으로 수석으로 바꿔주신 거고 그렇게 구단과 또 진감용 수석 코치 지금 현 2군 감독님의 또 어떻게 보면 이봉호 감독님에 대한 배려가 또 이제 잘 맞았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그러고 내려가시면서도 정말 감사했던 부분은 감독님께서 제일 먼저 성적을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내려가서 퓨처스에서도 선수들 좋은 애들 많이 해서 올려 보낼 테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또 해주시더라고 마음적으로. 진짜 그 말이 맞네. 진짜 한 팀이 우승하려면 구단, 감독, 코칭 스태프, 뭐 팬, 선수들 뭐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삼성 박진만 감독님이 최연소 감독이었는데 올해 이제 이범호 감독님이 최연소 감독이었고 근데 한국 시리즈에서 두 이제 젊은 감독들이 딱 맞붙었어요. 그러고서 끝나고 나서 가서 감독님이 박진만 감독 찾아가서 인사를 또 드렸는데 그때 뭐 무슨 인사한 거야? 먼저 가서 이제 우승 모든 걸 다 하고 난 뒤에 가서 이제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니까 고생했다고 우승해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저희랑 또 좋은 경기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고 이제 그게 뭐 감독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서 이제 정중히 또 인사드리고 그러고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박지만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이라고 생각? 박지만 감독님이 내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 비슷해. 성격이. 아, 그러니까 내가 박지만 감독님도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계신 거 보면 머릿속으로 안테나가 엄청 세우고 계시겠구나.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말을 별로 안 하고 코칭 스텝한테 맡겨두고 코칭 스텝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하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박지만 감독님 많은 생각을 하시구나.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지 나도. 자 그러면은 우리 박진만 감독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 시즌에 우리 이보모 감독님이 삼성이 기아 타이거즈의 대항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들었는데 삼성을 고른 이유가 또 특별히 있어요? 우리가 한국 시리즈를 하면서 구자욱 선수도 빠졌고 그렇지. 코너 선수도 빠졌고 그런데도 경기를 해봤는데 빡빡했다고. 특히 젊은 선수들이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를 하고 또 플레이오프를 하는 걸 보는데 와 걔들 긴장을 안 하는 거야. 진짜 그 젊은 애들이 잘하더라고. 우리는 긴장 공 잡으면 막 폭투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 뭐 김용, 이재현 뭐 이런 애들은 공 잡아서 던지는데도 실수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쟤들이 간이 크구나. 앞으로 멀리 봤을 때는 쟤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는 시즌이 오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이 슬로건에 맞게 슬로건이 압도하라였잖아요. 그거에 맞는 정말 시즌을 보냈는데 2위를 진짜 슬로건에 맞게 압도하면서 시즌을 또 그 위기를 넘기면서 시즌을 보냈는데 그런 비결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1등으로 있는데 2등이랑 붙잖아. 그러면 계속 역전승을 하는 거야. 근데 또 밑에 팀이랑 가서 붙어 2등을 스윕을 시켜가지고 3.5게임 차로 벌려놨어. 얘들 2등 했던 팀은 또 다른 팀한테 가서 이겨. 우리는 밑에 내려가서
롯데나 SSG 여기한테 져 2등하고 붙으면 3.5게임 차로 다시 벌어져. 근데 솔직히 이겨도 너무 이겼어 올 시즌에. 운이 좋았던 거야. 네. 왜냐하면 3연전 첫 번째 경기를 다 이긴 경기를 내주니까 2차전, 3차전에도 계속 영향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겨놨으니까 2차전, 3차전에 또 부담이 덜해. 그러면 부담이 덜하네. 우리는 편하게 해. 이렇게 되지만 저기는 1차전 다 이긴 게임을 졌으니까 2차전을 내주면 수입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러면 2차전 하는데 뭔가 좀 애들이 움직임이 뭐 긴장해 있는 모습도 그치. 보이고 막 이러고 우리는 그냥 뭐 그냥 가던 대로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올해는 운이 좋아서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내년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또 주위에서 이제 또 밖에서는 뭐 멤버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솔직히 시즌 초반에 나성범 선수도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고 저기 윤영철 선수도 한참 빠졌고 이의리 선수도 없고 부상 선수들 많았잖아요. 근데 계속 이겼단 말이야. 근데 이겨도 너무 이기고 막 자꾸 그렇게 많이 이기니까 감독으로서 좀 뭐 당황스럽거나 뭐 계획에 좀 차질이 있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 그렇게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부상 선수들이 우리가 매년 많았었어가지고 이 부상 선수가 분명히 6월달, 5월달, 6월달에는 생길 거라고 생각은 했지. 근데 생각보다 빨리 생겨가지고 이거 근데 여기저기 구멍이 자꾸 막 생기잖아. 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 성향을 내가 퓨처스에 있으면서 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얘는 어떤 그걸 가지고 있고 얘는 몇 경기는 풀로 달릴 수 있는 애고 이 몇 경기가 지나면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애니까 누가 안 좋을 때는 얘를 몇 경기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애가 찬호가 좀 안 좋네. 그러면 누구를 가고 도영이가 안 좋네. 그러니까 윤도현이를 좀 쓰려고 했는데 아파가지고 또 못 쓰고.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좋은 거 같으면서도 버텨지고 안 좋은 거 같으면서도 버텨지고 그러면서 올 시즌을 치러온 것 같아.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87승을 했는데 그중에 40승이 역전승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7회까지 지다가 역전한 것도 11승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경기가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시즌 1회부터 초에 우리가 항상 점수를 못 내는 경기가 내가 타이어 코치 할 때도 많았어. 그때 점수를 1회부터 5회까지 0대0, 뭐 1대0, 뭐 2대0 이렇게 지고 가고 막 이런 게 많았어. 근데 가면 갈수록 세 번째 타석, 네 번째 타석으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치기 시작하는 경기가 많았어. 이제 1회부터 뭐 6회, 7회까지 애들한테 프레스를 일부러 안 줬어. 그러면 감독 뭐 첫 번째 타석 못 쳐도 아무 말 안 하고 둘째 타석 못 쳐도 아무 말 안 하고 세 번째 타석 못 쳐도 아무 말 안 하네. 그럼 네 번째 타석도 편하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 보면 안타 치고 잘 맞고 이러면 좋네? 이러면서 게임은 낮으면 이기고 이러니까 그게 팀한테 그냥 첫 번째 못 치고 두 번째 못 치고 해도 뭐 괜찮아. 찬스 왔을 때 한번 치면 돼. 그렇지. 이렇게 바뀐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역전승이 생긴 거지. 자, 근데 역전승이 참 짜릿하기는 한데 정신적인 또 이제 피로도도 상당하잖아요.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그 역전승이 많은 게 어때? 좋아요? 아니면 초반부터 빨리 이기는 게 낫잖아. 초반부터 빨리 이기는 게 좋지. 근데 지금 프로야구가 초반부터 빵 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별로 없어. 해보니까 딱 결정돼서 끝난 경기가 그렇지. 한 10승에서 15승 만약에. 음.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40번을 역전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40번은 이제 40~50번은 엎치락 뒤치락 해서 이기는 경기. 그리고 뒤에는 뭐 감독이 잘해서 몇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 또 선수 한 명이 미쳐서 이길 수 있는 경기. 그렇지. 후반에 뭐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승수가 딱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어떤 방향에서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자, 이제 또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에 정말 명경기를 펼쳤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잊지 못할 그런 경기가 있어요? 뭐 안타까운 경기나? 제일 안타까운 경기는 솔직히 두산이랑 30대 6 경기지. 아하. 30대 6 경기. 그리고 롯데랑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네. 15대 15. 그 경기 두 개가 나는 다음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렇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팬분들 화날만하다 이런 생각.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날 경기가 있으니까 포기할 건 또 해야 되니까. 사실 포기한다고 했는데 너무 포기를 해가지고 진짜 30점 줄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저기서 마운드에서 전화가 답으로 와 이렇게 전화 저희가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30대 6이나 1대 0이나 똑같아. 그럼 맞아 야, 똑같아. 내일 던져. 야, 형 우리 그때 WBC 때 2009년도에 그 김인식 감독이 명언을 남겼잖아 우리한테. 우리가 딱 일본이랑 첫 경기를 딱 했는데 13대 1로 졌어. 13대 2인가? 콜드 게임으로 졌어. 콜드 게임 당했어. 그래서 우리 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감독님이 미팅 시키더니 야 10점 차로 지나 1점 차로 지나 똑같아. 그냥 내일부터 또 해. 그냥 이랬잖아. 맞아. 그러고 나서 내일부터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대만 이기고 막 하면서 일본이랑 다시 붙었는데 진짜로 1대 0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진짜 똑같은 것 같아. 뭐 50대 0으로 지면 어때? 그냥 차라리 그 선수들 쉬고선 내일 경기 잡으면 되지. 김인식 감독님이 그 명언을 남기셨는데 그 경기 이후에 선수들 좀 이 분위기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안 잡았어. 음. 30대 6으로 졌는데 뭐 뭘 잡어? 어떤 걸 잡을 게 없잖아. 뭐 똑같이 그 그냥 다음에 냅뒀어? 냅둔 게 아니고 오케이 투수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방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시지. 그러니까 뭐가 죄송해요. 1대 0으로 지는 게 더 죄송하다고. 상관없으니까 내일 또 하시죠. 뭐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다시 또 하자고. 자 내년 시즌에도 이제 기대를 한 몸에 이제 또 받을 김도영 선수인데 부담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에이스 그 진짜 뭐 보통 에이스도 아닌데 그런 에이스를 바라보는 이 감독의 그 시선은 어떤가? 어때요? 그 앞에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그럼 그 선수 이렇게 딱 놓고 그 앞으로 이렇게 막 뭔가 정해놓고 움직여? 그런 건 아닌데 확률상으로 우리가 타선이 좋으니까 처음에는 도영이를 2번을 놔뒀다가 홈런을 치기 시작하면서 나는 도영이는 무조건 3번을 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었어. 왜냐하면 3번 타자가 진짜 중요하거든. 번트도 잘 돼야 되고 작전도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막마이도 잘 쳐주면 좋고 이랬는데 2번을 갖다 놓는데 좀 아깝더라고. 그래서 찬호가 1번을 치고 소크라테스 2번을 치고 도영이를 3번 갖다 놓으니까 형우, 성범이, 선빈이, 우성이 이렇게 가면서 쫙 이게 이렇게 타선이 딱 있던 게 쫙 풀리는 기분이 딱 들더라고. 공간이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지. 근데 소크라테스를 뒤에 놔두니까 찬스에 자꾸 좀 끊기는 기분도 들고 그러므로 선빈이한테 못 넘어간다라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2번을 갖다 놓으니까 도영이한테 찬스가 계속 걸리는데 도영이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1, 2점 날게 4, 5점이 나더라고. 그래서 도영이 앞에 가장 그래도 찬호도 빠르고 소크라테스도 빠르고 9번에 원준이도 빠르고 이러면 이게 돌아가는 게 땅 치고 나면 막 따다다다다다다 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영이 앞에 조금 소크라테스를 갖다 놓은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이봉호 감독의 이 세밀함이 그 타선의 폭발을 일으켰구나. 누구나 했을 거야. 다 뭐 누구나 했을 영화처럼 거야. 터지던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타선도 좋고 올해 우승도 했는데 내년 시즌 혹시 고민이 있어요? 용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병 포지션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좀 더 나은 소크라테스 고민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딱 고민이 아니고 더 소크라테스보다 조금 더 나은 선수가 왜냐하면 타자들은 한 리그에서 지금 데이터상으로 볼 때 3년 4년을 뛰고 난 뒤에 계속 잘했던 용병들이 잘 없나 봐.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구단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중간 현식이가 빠져나간 공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의리가 선발로 돌아오면 이제 도현이를 현식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용병 둘에 현종이, 의리, 영철이를 선발 로테이션 날리고 이제 동화, 도현이 또 이런 친구들을 우투수들을 중간에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리가 돌아오는 시점까지 또 어떻게 버텨주느냐도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 시즌 목표도 우승이죠? 아니 내년 시즌 목표는 우승 아니고 유지. 그럼 우승. 그럼 우승 유지해야지.
그렇지. 맞아. 사람이 한 번에 변하면 안 돼. 그럼. 지금 현상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유지만 딱 했으면 좋겠고 지금 딱 그러면 더 안 올라가도 그럼 그 유지를 위해서 지금 기아에 딱 필요한 뭐 한 가지. 뭐 어떤 게 딱 필요한지는 모르겠어. 시즌을 하면서 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면서 어떤 선수들이 한 명, 두 명이 성장해 주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팀에는 많다고 생각해. 솔직히 아마 수호라고 공주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올 RPM이 2,600, 700까지 나오는데 좋네. 우리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는 게 딱 보여. RPM RPM이 좋구나. 폼도 또 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폼이야. 진짜로? 겁나 무서워. 무시개? 나 무시기 스타일 너무 싫어. 약간 이렇게 가거든. 너무 무서워. 밑으로 가나? 진짜? 하는데 올라와. 그래서 우타자들은 민호 같은 강민호 이런 애들은 뭐야? 그렇지. 이러고 빠질 거야 아마 초반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항상 김태균 52 헬츠, 52Hz. 52 헬츠 이거를 좀 더 많이 봐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태균이 성격 맞추는 게 더 힘들 건데 다 알죠 제가. 네. 또 이렇게 야구 유튜브에서 이제 야구 관련된 진솔된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 잘 없으니까 없지. 그냥 잘 유지시켜 주셔가지고 이 프로그램들 덕분에 또 프로야구도 올 시즌에 1,000만을 또 돌파한 것 같고 이런 많은 분들이 또 프로야구에 다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라 또 그래서 저도 올 시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또 팬분들한테 또 찾아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말 너무 이 바쁜 이 스케줄 속에서도 의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출연해 주셔서 감독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신임 첫 해 이제 우승까지 하면서 부담감도 좀 크시겠지만 우리 이범호 감독님의 특유의 그 성실함으로 이겨내실 거라고 꼭 믿고 또 내년 목표하신 현상 유지 꼭 목표하신 데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우리 이범호 감독님을 위해서 대장 도더미의 명언 타임이 있겠습니다. 자, 승리자는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야구라는 이 기나긴 레이스에서 꽃길만 펼쳐지진 않겠지만 다가올 고난들을 또 다른 기회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명장 이범호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52Hz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이바이.